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NLP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월드2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드2백은 단어의 벡터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NLP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월드2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핫 인코딩과 임베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핫 인코딩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I, love, pizza 세 단어가 있을 때 각 단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단어는 각각의 고유한 벡터로 표현되며 해당 단어를 나타내는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어 간의 관계나 유사성을 전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듯 I는 피자보다는 U와 의미적으로 더 가깝지만 그 차이를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둘째, 단어의 집합이 커질수록 벡터의 차원이 매우 커지며 이는 공간과 계산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단어를 낮은 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 공간에서 단어 간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고 차원이 낮아져서 계산 효율성도 대폭 향상됩니다. 단어 임베딩 기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2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론은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월드2백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월드2백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 4개의 단어만 학습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원핫 인코딩 벡터의 크기가 4이기 때문에 4개의 입력을 받는 입력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축소하고 중요한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은닉층 노드를 2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간의 학습을 위해 출력층은 다시 4개의 노드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월드2백 모델을 간략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월드2백 모델은 입력층이 크기는 10,000개, 은닉층의 크기는 300개로 훨씬 복잡하지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간략화된 모델과 학습 데이터로도 월드2백의 대략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신경망의 학습이 그러하듯 입력값을 넣어주고 순전파를 하고 출력값을 계산하여 손실 로스를 구하고 병사강법과 역전파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월드2백의 진짜 묘미는 단어 데이터셋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있습니다. 월드2백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단어 데이터셋을 훈련합니다. Continuous Bag of Words, CBO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공부할 때 이러한 형태의 빈칸 추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전체적인 문맥, 컨텍스트를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CBO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CBO의 학습 과정을 모델을 이용 숫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의 가중치들을 다음과 같이 의미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학습시킨다면 I love pizza 이런 문장을 학습시킨다면 I와 pizza는 입력값이 되고 이 문맥 사이에 들어있는 빈칸에 해당되는 love는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는 1000이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또 피자는 0010이므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같이 고려한 입력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010이 되겠죠. 하지만 입력을 일종의 확률 분포로 본다면 결국 입력 벡터의 합은 1이 되어야 하므로 전체를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값과 가중치를 곱하면, 즉 순전파 과정이죠. 은닉층 값 h1과 h2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두어야 할 부분은 월드2백에서는 은닉층에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그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월드2백을 처음 제안한 미콜로프 등의 논문에서 왜 활성화 함수를 쓰지 않았는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방대한 양의 단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성과 단순성 때문일 수도 있고, 비선형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단어와 단어들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왜곡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드2백 모델의 목적이 어떤 복잡한 데이터들 간의 차이점을 비선형적으로 확대하여 분류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어들 간의 정확한 관계성을 보다 낮은 차원의 공간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의 관계가 비선형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출력층 값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서 확률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출력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 즉 손실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월드2백에서 손실 함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크로스 엔트로피와 소프트맥스 함수는 자주 만나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손실 함수를 이용해서 손실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의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고요. 그 다음에 px, 즉 ground truth죠. 실제 정답에 해당되는 것은 0100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손실은 1.31까지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을 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당연히 역전파와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울기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역전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도출 과정은 과감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역전파를 위한 체인 룰 공식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전파와 손실 계산, 역전파를 통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것이 Continuous Backup Words의 대략적인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답으로 놓고 빈칸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컨텍스트, 즉 문맥을 입력으로 하여서 문맥과 정답 사이의 관계성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보 학습을 통해 월드2백 모델은 무엇을 학습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은닉층 노드는 4차원의 입력 벡터를 2차원으로 축소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평면에 그 값들을 배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가중치가 임의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각 단어의 은닉층 값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무질서하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보 학습이 지속될 경우 I love pizza, I like pizza, I love pizza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좌우가 똑같은데, 문맥이 똑같은데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love와 like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같은 패턴이 I와 pizza에 대해서
love와 like의 문맥상 용법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에 love와 like는 공간상 유사한 벡터가 되어가고 i와 p자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만, 수백만 개의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단어들의 학습을 통해서 단어들이 문맥 안에서 그들의 관계성을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알고리즘이 바로 월드2백 알고리즘, CBOW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2백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훈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킵그램은 CBOW와 반대가 되는 개념의 학습 방법입니다. CBOW는 여러 개의 단어를 주고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학습 과정이라면 스킵그램은 하나의 단어를 주고 그 단어 주변에 나타나는 문맥상 나타나야만 하는 여러 단어들을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제에서는 바로 옆 단어를 가리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love의 주변은 i와 p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i의 주변은 love만 되고 p자의 주변은 love만 됩니다. 이처럼 스킵그램은 입력 단어와 그 입력 단어의 주변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스킵그램의 학습 방법은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단어를 이제 벡터를 넣게 되면은 love의 주변에 해당되는 i와 p자를 학습하도록 그 두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둘을 합하여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똑같이 확률 분포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합이 1이 되도록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CBOW 때와 마찬가지로 순전파, 손실, 역전파를 통해서 그렇게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CBOW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같은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벡터 공간에서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CBOW와 스킵그램 학습 방법을 통해서 각 단어의 임베딩 벡터는 즉 저차원의 이런 임베딩 벡터는 해당 단어의 의미와 문맥을 반영하게 되고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단어 임베딩은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월드2백 특히 그 내부 작동 원리와 주요 학습 절차인 Continuous Bag of Words와 스킵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원핫 인코딩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단어 임베딩의 개념을 탐구했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벡터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텍스트 데이터, 즉 NLP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죠. 텍스트 데이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작업에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날 챗GPT 같은 것도 이렇게 단어 임베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작업에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월드2백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